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금리 인상의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시장은 이를 무시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다우는 0.8% 상승, S&P 500은 1.17% 상승, 나스닥은 2.05% 상승, 원달러는 1211.31원으로 0.12% 상승, 빅스 지수는 23.87로 마이너스 7.01%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52%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75%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23%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12%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먼저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휴가 분기 동안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있어서 하락을 했지만 2분기 말까지 NFT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3.5% 상승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평가를 반복하면서 4% 상승을 했고요.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두 번째 코로나 주사에 대한 FDA 승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6% 상승을 했습니다. 렌트런웨이는 패션 렌탈 회사인데 제프리스가 회사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최대 50%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수 등급으로 회사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한 후에 19%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페덱스는 분기 수익 추정치를 하회했고 오미크론 변종 발생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수익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은 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에게 미국과 중국은 평화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바이든이 중국이 분쟁의 편에 서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서부 라비스 외곽 항공수리센터를 공격했고 키예프를 강타한 공습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퇴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대중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1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연준 회의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블러드는 성명서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에서 3% 이상으로 상승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수준의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50bp 금리 인상을 원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FOMC 위원이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지난 14년 동안 축적한 거의 9조 달러의 채권을 줄이는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가장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즉 경제적 사다리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소득이 적고 부를 가진 사람들과 상승하는 생활비에 적응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특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실질 경제 성과와 예상 외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것은 위원회의 정책 금리가 현재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기에는 너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강건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했으나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면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나 여러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필요한 경우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5월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40%를 넘어서 전날의 30% 초반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디폴트 회피에 관한 소식이 다른 내용들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목요일에 1억 1,700만 달러의 채권을 달러로 상환함으로써 역사적인 외화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금요일 유럽과 미국의 어음 교환서가
지불을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현재 매우 탄탄한 기반 위에 있다라면서 이것이 연준이 미국을 침체 환경에 빠뜨리지 않고 긴축을 시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58.3%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50bp 인상 가능성은 41.7%로 나타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72달러 오른 배럴당 104.7달러 1.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오는 4월부터 하루 300만 배럴가량의 러시아산 원유와 원유 관련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IEA는 이날 발표한 10대 석유 사용 절감 계획에서 주요 공급 경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4개월간 하루 270만 배럴의 원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 낮추기, 주 3일 재택근무, 도심 일요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일정입니다.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 월요일에는 나이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22일 화요일에는 어도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그 다음 메리 데일리 연준 총재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일 수요일에는요, 국제결제은행 가상정상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애틀란타 보스틱 연준 의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초기 청구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5일 금요일에는요, 윌리엄스 뉴욕 연준 의원의 연설과 톰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 윌러 연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소비심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러시아의 디폴트 회피로 상승 출발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금요일 미국 증시가 깔끔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매파 의원들이 지금 강건하게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블러드 총재는 대차대조표 축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EA가 석유 사용 절감 계획을 밝힌 만큼 원유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일 목요일이었던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석유 1810만 주를 추가 매입한 부분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월 FOMC 회의까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더 거세질 것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5월까지 시장은 등락과 반등을 오가는 장세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짧게 취하시고 기회가 올 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목요일 연준 의원들의 대거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이 예상이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